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초 법안에 있던 도지사의 주민투표 요청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 합의안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당초 법안에 있던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조항은 기존 주민투표법과 어긋난다며 행안부가 반대해 삭제됐습니다. 도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이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표현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다소 애매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과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을 재설계해야 하고 충분히 국가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군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시군을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 북도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도 넉 달째 결정을 미루고 있어 제주도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특례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 법안을 합친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소멸한 사후 양자 제도를 살리는 한편 4.3의 역사성을 고려해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4.3 연좌제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4.3과 관련해 채용과 입학시험, 승진 불이익을 비롯해 일상생활 감시 등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2021년 전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 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 지도자들 사이에 지난해 폭행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폭행 논란 이면에는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이 있다는 의혹을 이 시간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지도자를 체육회가 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심 판결 이후 해고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뉴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여성들. 지난해 6월 제주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근무 시간에 말다툼 끝에 벌인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고 가해자는 체육회장의 최측근인 피해자가 자신을 사찰해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항소했는데 체육회는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지도자는 회장이 자신을 자르기 위해 4년 전에 퇴사한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증거물을 인사위에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어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동료 직원과의 폭행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사위에서 소명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해고한 건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데다 폭행건으로 해고까지 하는 건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그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나면은 징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폭행 같은 경우는 그 생활 지도자 선생님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한 제주시 체육회의 징계에 의한 해고는 양장이 너무 과하다고. 제주시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 시효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저희는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난 걸 가지고 했다. 그래서 무리했다 그러면은 뭐 그게 법이 맞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저거지만은 저희는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의 측근 인사를 둘러싼 사찰 의혹과 폭행 논란에 이어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은 제주시 체육회. 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대형 노펌 노무사를 고용하느라 수백만 원의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보조금 낭비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예술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체능 과목 가운데 미술은 상대적으로 체육이나 음악에 비해 예산 투입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한 초등학교에 미술관이 들어서 수업이 진행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 칸딘스키.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원근법을 더해 옵아트를 창시한 바자렐리.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진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 교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 컴퓨터로 설명을 찾아보며 작품을 감상합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것 같은 이 수업의 장소는 학교 밖이 아닌 교내 미술관입니다. 수도권의 기획업체와 연계해 마련한 명화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림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구나, 또 이런 부분은 이런 색채를 사용했구나를 통해서 좀 더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 도슨트를 초빙한 수업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도 잘 됐고, 일단 원래는 책이나 영상으로 보던 그림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학교 측이 교내 미술관 설립을 계획한 것은 지난해 4월. 예체능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투입이 적은 미술 분야에 고민하던 학교가 미술을 통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기획에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뜻을 같이해 예산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좀 더 이제 스토리텔링이 됨직한 그림들을 모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미적 안목 키우는데 좀 많이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미술관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학생 공모로 빛 상상 미술관으로 이름 지어진 작은 미술관은 새해를 맞아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미술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총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제주에서부터 당을 혁신하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부 여당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의혹 등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강경훈 전 도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경흠 전 의원에 대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제주시 내 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2년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일자 도의원직에서 물러났고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인구가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 5천여 명으로 재작년 말보다 2,900여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1991년부터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제주 지역 인구가 줄어든 것은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늘었지만 40대 이하는 줄었고 원도심 지역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 혈액원은 지난해 4만 7천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목표치보다 268명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작년 문을 연 서귀포센터에서 1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5,500여 명이 헌혈했는데 지난해 헌혈 목표를 달성한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달 도내 학생과 교직원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안에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은 고등학생이 52.5%, 중학생 63.9%, 초등학생이 79.6%로 집계됐습니다. 고교생들의 인권교육 경험 비율은 재작년 70.7%에서 1년 새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